네, 이어서 두도주 투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장하고는 31분 정도 지나 있는 현 시점인데요. 일단 전거래일 미증시는 전약 후강으로 말아 올리는 모습이었죠. 이 영향 받아내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해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4,04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882선 지나가고 있네요. 900선 아래에서 조금 미기감 있고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해준 이후로는 계속된 강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하고 가시죠.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좀 노려봐야 유효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분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게 하루 쉬긴 했는데 금요일에 쉬어가지고 이렇게 3일 쉬었다 오다 보니 혀가 이렇게 꼬이네요. 그래도 집중해서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시대를 맞아서 삼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MOU 소식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내놓는 모습이에요. 일단 오늘장 조선주 보면 흐름 괜찮습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대 낙폭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새롭게 전략을 좀 짜보고 싶다 한다면 조선주를 신규 진입해보는 전략도 유효할까요? 신규 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괜찮을 만큼 시장세에서는 눌려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저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지금 삼성중공업, HD, 현대, 하나오션 전체적인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거세요. 앞서가지고 우리가 A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와중에 조선주들도 결국에는 같이 눌렸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도 일단 몇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야 되는 게 죄송합니다. 저도 목이 좀 메이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조선주들의 상승 이유를 같이 좀 우리가 보자면은 초반기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30년 내에 교체 수요가 도래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수주 건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I였어요. 데이터 센터 확장,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러시아 에너지 재평 구간, LNG 운반 비율 계속해서 증가, 소모량도 증가. 네. 이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겨울 시즌이잖아요. 겨울 춥죠? 그럼 보일러 못 틀 겁니까? 전기예요? 가스예요? 가스? 가스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스를 많이 씁니다. 맞아요. 물론 저도 요새 전기랑 가스 둘 다 쓰긴 하는데 가스가 그래도 비중은 아직은 더 많습니다. 네. 가스 보일러. 그냥 계절성적인 요인까지 따져봤을 때는 당연스럽게 LNG 사용량도 늘어나는 만큼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수점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중고성가 지수는 또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만큼 수주 건수가 좀 밀렸다라는 형태로 전망에 대한 강세는 지속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조선주를 딱 차트 먼저 좀 보고 넘어갈게요. 삼성중공업 한번 볼 텐데 삼성중공업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삼성중공업 자막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미 협력 가속과 관련된 부분들, 디젤과 설계 조달 MOU, 추가적으로 이제 2,900원 원유 운반선 수출까지 계속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조선주를 대응하다 보면은 차트에서 학습된 게 있어요. 뭐죠? 20일 이평선만 닿는다? 그럼 사자. 계속 반복되어 왔었잖아요. 조선주 쭉 길게 한번 넣어보세요. 삼성중공업. 지난번에 어찌 보면은 AI와 전체적인 자산들의 급등세가 나온 이후에 전반적으로 그 급등세를 다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딱 지금 20일 이평선이에요. 기술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은 학습된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26년도 전망치들이 발표가 나와요. 우리나라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일부 축소 가능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해외는 좀 달라요. 지금 추가적으로 미국 LNG 수출 승인 절차 단축 법안이 다시 재발의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향 LNG 수요를 가져가는 삼성중공업의 지속적인 우상향은 아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번에 급등세로 인해서 기술적인 모습들이 좀 우려스러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다시 지난 고점 못 넘어가거나 밀리는 형태가 발생을 한다면은 싼 고점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 진입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삼성중공업이 무너지거나 조선주가 무너지는 시나리오는 결국에 AI가 무너지는 시나리오예요. 조선주의 개별적인 이슈성으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에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AI로 인해서 데이터 발전량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쪽에 지금 현재 LNG도 같이 탑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AI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지금 아직도 AI에 대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지금 구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장 내 차익 실현분이 얼마만큼 강하게 나오느냐 여부가 좀 중요하고 앞으로 셧다운 이슈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또 회복세로 넘어갈 가능성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자 이제 삼성중공업 27,000원대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고 우리가 10,000원대부터 계속해서 끌어왔었던 종목인 만큼 30,000원이라는 좋은 구간대까지 온 만큼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번에 40,000원까지 한 번만 더 가자. 네, 지금 이미 3만 원 위에는 좀 일부 현금 확보를 하시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만 이 개인적인 욕심이 이제 남은 비중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아직 악재성이나 아니면 AI가 끝났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저는 남은 물량은 4만 원까지 한번 좀 홀딩해 보셔도 괜찮겠다. 아직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하시면서 조선주는 AI와 함께 우상향 만들어간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큰 매크로 이슈를 이끌고 있는 건 역시나 키워드 AI죠. 그 안에서 조선주 전략도 저희와 함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20일 이평선 그 라인이 참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한번 다시 소파 보시죠. 업계에 따르면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개발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오는 2027년 벌써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때쯤에는 좀 시장이 개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기사를 찾아보면서 함께 나왔던 게 매니저님이 저번에 로봇 얘기하실 때 샤오펑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중국의 기업이죠. 여기에서 2세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됐어요.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저는 이게 로봇인지 아니면 사람이 로봇인 척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야, 저도 보니까 그 생각 들긴 했어요. 좀 그렇죠. 아직도 그 논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샤오펑의 이번에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제 다리 부분만을 또 이제 표피를 잘라서 공개를 좀 해줬기 때문에 아직도 이거 사람 넣은 거 아니냐. 네. 다리가 불편한 분 데려다가 그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다 같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올리고 있다. 그렇죠. 각 국가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술 경쟁 구간이 AI로 인해서 AI 다음에 휴머노이드까지 넘어가는 구간이잖아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네이버가 좀 진두지휘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두산, 현대 전체적인 기업들의 로보타 전환까지 그리고 중국까지. 중국의 그 로봇 기술을 좀 무시하는 분들이 좀 있으셔요. 근데 과거부터 중국이 로봇 진화 기술 우리나라가 보면은 로봇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 네 발로 가는 그 로봇개 네.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중국 로봇 영상을 일단 영상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고 충격받은 게 경사로를 그대로 지나가고 발로 찼는데도 넘어지질 않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더 좋았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중국에 대한 기술력은 좀 너무 그렇게 폄하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기술 경쟁 구간이다. 네. 항상 기술 경쟁 구간에서 공산당이라는 중국이 가져가는 가장 이점이 뭐냐면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미트가 없어요. 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지원도 지원이고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젠스낭 CEO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AI 개발, 데이터 센터 개발에 있어가지고 전기세도 면제 그리고 감면해주고 있지 않냐. 그에 대한 이점을 얘기했다시피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지금 기술 경쟁 구간에서 배터리가 어떻게 활용을 되느냐가 우리의 관심도가 높은 건데 꼭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탑재 기대감 그리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68 배터리에 대해서 기존에 활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었고 기대감이 원래 468 배터리였다시피 네. 전고체로 바뀔까요? 468 배터리일까요? 이 구간인데 저는 뭐로 가든 어쨌든 배터리. 아, 어쨌든 중요하다, 다. 어쨌든 배터리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 이슈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번 10월 말이에요. 올해 말부터 이제 중국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탑재 보조 지원금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유롭게 풀리게 돼요. 진입 여부. 특히나 우리가 LFP 배터리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너무 네. 싸다. 근데 이 LFP 배터리와 뭐 NCM 배터리에 대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중요했었던 건 결국에 중국의 보조금이 만들어낸 LFP 배터리의 저렴함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이제 가져가는 이게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중국 시장의 개방과 시장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 열린다는 거죠. 1등, 2등 결국에 뭐 BYD 그리고 CATL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제 이 시장의 캐파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여부가 열린 상황에다가 휴머노이드 시장까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언제입니까? 내년이요. 네. 근데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배터리의 저평가 구간을 다시 한번 좀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몇 가지 전고체 관련 좀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어디부터 보면 좋나요? 이수 먼저 보고 갈게요. 이수. 이수. 이수 그룹주들이 상당히 분위기 좋아요.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라고 한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네. 그리고 이수 화학 이 두 가지 종목인데 이수화학은 지금 투자주의 종목이 붙어 있다는 점 일단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강세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항상 조정이 나올 때 21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최근 전고체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여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준으로도 5일 이평선 위로 안착해주면서 좋은 돌림세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편입했습니다만 시장세로 좀 하락한 아쉬운 종목인 한농화성도 좀 같이 볼게요. 한농화성이요. 한농화성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높았었던 종목인데 하락해서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 좀 2차 전지와 그리고 코스닥 관련주들이 코스피가 하락이 나와도 오히려 좀 버텨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이 좀 틀렸기 때문에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들에 대해서는 지금 회복세가 그래도 아래꼬리 형태로 강하다. 지금 현재 아직 외국인들이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진 않지만 장 초반 매도세 대비해서 지금 회복세들이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은 아직 한농화성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대표 대형주라고 부르는 우리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저렴합니다. 주가 자체는 저렴하고 이제 앞으로부터 바닥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ESS와 휴머노이드로 인한 내년 성장세가 더욱이 기대는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점까지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심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 관심도도 각 국가별로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그만큼 시장의 캐파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리 주목을 해보고 지금 미리 공략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도주 투자와 함께 에코프로 BM부터 여러 가지 관련주들 함께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미리 담아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볼게요. 11월 7일에 매수했던 펩트론입니다. 저번 거래일이었죠. 수익률 14%에 달해요. 일단 근데 차트를 보면 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긴 했거든요.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아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이게 왜냐면은 이때 당시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분위기도 너무 안 좋았었는데 당일날 바로 거센 상승분이 나와줘서 정말 다행이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페트론 같은 경우에 일단 장 초반에 지금 인수전이 끝났다라는 소식 때문에라도 뭐 D&D 파마텍, 페트론과 같은 종목들이 눌림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수전 내에서 1개월 제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네. 1개월 제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페트론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제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협력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LG 화학과의 협력으로 인한 현금성까지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페트론 오늘장에서도 지금 강세 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이 바닥권 지지받았었던 박스권 상단에 올라서는지 기술적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기준으로도 이 박스권 상승 돌파 시도 나오는 구간이니까요. 펩트론 앞으로 아직도 긍정적인 뉴스들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14%라는 좀 그래도 좋은 하루 만에 수익이 나왔지만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 목표가까지 아직은 홀딩 말씀 전해드리고요. 펩트론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종목까지도 한번 관심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담아봤던 펩트론 오늘의 흐름도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뤘는데 그 안에서 어디를 좀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2차 전지 담을 거고요. 우리가 2차 전지는 뭐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 그룹주라든지 아니면 전고체 관련주들라든지 다 담았는데 맞아요. 반도체는 대표 제일 큰 형님이 있잖아요. 있죠. 삼성이라는 큰 형님. 그 2차 전지에도 삼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제가 여지껏 안 담았더라고요. 아하.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눌림기에 노려보겠습니다. 36,5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삼성 SDI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아야죠. 네, 그쵸? 삼성 SDI 담아야 합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 계속 목이 메이네요.
네, ESS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뭐 468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폭넓게 지금 나온 것처럼 네. 삼성 SDI가 지금 외형적으로 지금 성장세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좀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2차 전지 생산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이번에 그래서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26년도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ESS 계약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공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가능성은 높다. 특히나 테슬라가 468 배터리에 대해서 원래 자체 생산이었었는데 자체 생산이면 연초에서는 이 생산 단가 그리고 활용률이 별로 높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삼성 SDI에서 468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발 완료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부터 테슬라가 468 배터리 탑재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네. 지금 AI 솔루션 덕분에 데이터 전력 시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ESS 시장도 살아날 것이다. 지금 아직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뷰들이 갈려요. 아직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커질 휴머노이드와 그리고 ESS라는 시장의 상승세를 지금 붙여간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어제와 오늘 2거래일 연속적으로 481선이라는 장기 이동평균선 지지대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접근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3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6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위로 넘어가면은 더 가는 자리니까요. 목표가 같다고 이 종목은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 들이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추가적인 전략도 주도주 투자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